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험계획법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칠판에 조금 판서를 하게 됩니다. 판서. 자, 우리 회사의 어떤 강도를 높이고 싶은 뭐 그런 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강도를 높이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뭐 옛날 같으면 이게 말이 되죠. 그죠? 대장장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망치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람, 그 다음에 기계가 또 이제 뭐 어떤 기계로 이제 단조를 하느냐, 때리느냐 뭐 이런 데 따라서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원재료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뭐 니켈 성분을 집어넣는지, 구리 성분을 집어넣는지, 뭐 알루미늄 성분을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강도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 방법이죠. 작업 방법에 따라서 뭐 충분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를 우리가 포엠이라고 하죠.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실험 계획을 배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도 가장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옛날에 이제 뭐 대장장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인이라고 해요. 요인.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내가 실험에 한번 배치를 해보겠다. 즉 사람에 따라서 강도가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배치를 하죠. 실험에 채택을 합니다. 실험에 채택을 하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이름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인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죠. 인자. 자, 요인이 실험에 배치되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자를 사람인데, 자, 사람이 이제 사람 1, 사람 2, 그다음 사람 3, 사람 4 이렇게 해서 사람 지금 몇 사람 썼죠? 제가 4사람 정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2, 1, 2, 3, 4, 4개. 자, 이것을 우리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준. 그럼 수준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준수는 지금 4수준이 되는 거죠. 4개니까 4수준 이렇게 하고 기호로는 L 또는 A 이렇게 나타냅니다. L 또는 A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자, 사람 1 예를 들어서 강호동이 만들었다. 강호동이 만들어 보니까 4, 6, 그 다음에 뭐 9, 7, 3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강도가. 유재석이 만들었다. 뭐 2, 3, 8, 7, 6 이렇게 나왔다. 박명수가 나왔다. 또 그다음 하하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몇 번 반복을 했죠? 자, 사람이 있는데 반복을 했죠. 반복. 강호동이 5번 반복했죠. 각 사람마다 5번씩 반복했죠. 반복. 자, 이 반복을 R이라고 하고, 뭐, 리피트 이렇게 되니까 R을 O라고 지금 하면 되겠네요. O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 1이 만든 것의 평균이 나올 수 있습니까? 평균 나올 수 있죠. 4 더하기, 6 더하기, 딴딴딴, 3까지, 딴딴딴 다 더해서 5로 나오면 평균이 되죠. 자, 이것을 X1 도트바라고 합니다. 1번 사람이 반복을 다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반복이다 하면 요거는 X1인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1번 사람이 첫 번째 반복했을 때의 수치, 1번 사람이 두 번째 반복했을 때의 수치 이렇게 되죠. 얘는요. 4번째 사람이 5번째 반복했을 때의 데이터 이렇게 되니까 X4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되어서 첫 번째 사람의 평균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반복이죠. 반복은 이제 뭉뚱그리 다 합쳐서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5번이 되겠지만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것의 평균, 세 번째 사람이 만든 것의 평균, 네 번째 사람이 만든 것의 평균,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반복했을 때, 자, 첫 번째 반복했을 때,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각 사람마다 첫 번째 반복했을 때는 x 도트 원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요것에 비해서 얘는 두 번째 반복이니까 자, x 도트 투바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더해서 4로 나누면 얘가 나오겠죠. 요거 다 더해서 4로 나오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저런 식으로 우리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x 자, x 도트 j s 도트 j 임의의 데이터 x 도트 j는 여기에서 i는 뭘 나타냅니까? 몇 번째 인자냐, 몇 번째 수준이냐를 나타내요. 몇 번째 수준. 자, 몇 번째 수준이냐. j는 여기에서 몇 번째 반복이냐 이 말이죠. 네 번째 수준인 사람이 다섯 번째 반복했는 데이터 값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이 모집단에서 평균 뮤가 예를 들어서 5였어요. 그러면 강호동이 만든 평균, 유재석이 만든 평균, 박명수가 만든 평균, 하하가 만든 평균이 저 뮤와 다를 것이냐 알기 위해서는 검정을 해야 되죠. 검정. 그 7하고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이 말입니다. 또는 서로의 평균이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이것도 검증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검증에서는 자, HO 귀무가설이죠. 귀무가설은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세웁니다. 뮤1, 뮤2, 뮤3, 뮤4. 자, 이거는 데이터, 즉 N개, 즉 이제 반복 한 5번 했죠. 5번. 5번 하고 이 5번에 대한 평균을 x1 도트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한정 반복되면 이 사람 1번에 대한 데이터에 거의 모평균 수준에 나오겠죠. 그래서 뮤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뮤2, 뮤3, 뮤4 이것이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귀무가설이 되고요. 또는 뮤 A1이 뮤와 같다. 즉, 이 A1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다. A1이다, A2다, A3다, A4다. 그러면 A1이 만든 사람의 평균은 이 평균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귀무가설의 입장인 거죠. 그것에 비해서 H1은 다르다 또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이 대립가설의 입장이 될 겁니다. 대립가설의 입장.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할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이 수준수가 지금 4수준수로 했는데 보통 수준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수준수는 보통은 한 2에서 한 6수준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에 뭐 반복은 역시 뭐 딱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건 4수준, 5수준, 4반복, 5반복, 6반복 뭐 한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겠죠. 그죠? 시험 자체가 우리가 한 문항당 1.5분입니다. 1.5분.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테이블이 큰 것은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런 배치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법.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요 자체 자,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뮤 A1 요렇게 이제 나타내고 그러면 이것을 반복했을 때 무한히 반복했을 때는 이 무한히 반복했을 때 이 뮤와 그 다음에 원래 이 뮤는 사실 차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테이블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그려보죠. A1, A2, A3,
A4, A5 이렇게 되면 수준이 몇 수준입니까? 자, 당장 5수준 이렇게 되겠죠. 5수준. 그래서 이 자체 L은 자, L입니다. L은 5다 이렇게 되겠죠. L은 5다 이렇게 나타낼 거고, 반복을 몇 번 했냐면 7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반복을 7번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번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반복을 7번씩 하니까. 그럼 여기 나타나는 값은 x 1번 1 도트바 이렇게 나타나고 x 2 도트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무한히 좀 반복을 하면 뮤 1 도트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뮤 1 도트 또는 뮤 2 도트 이렇게도 이제 나타내죠. 뮤 1 도트, 뮤 2 도트 나타내고, 심지어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더 간단하게는 뮤 1, 뮤 2 이렇게 이제 나타내요. 뮤 1, 뮤 2. 그러면 이 뮤 1 도트, 뮤 2 도트 또는 뮤 1, 뮤 2는 원래의 평균이 있죠. 원래의 평균 뮤죠, 뮤. 자, 원래의 평균 뮤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뮤에서 자, 요것은 A1만큼 차이가 있다. 자, 이 뮤와 이것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이 뮤1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 A1만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AI만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뮤가 이렇게 있죠. 뮤가 있는데 강호동이 만드는 그 특성입니다. 강호동이 만들었으니까, 강호동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원래 이 뮤에서 강호동이 만든, 여기서는 A1이죠. 그죠? A1만큼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요것은 뮤에서 이 사람, 즉 유재석이 만든 특성만큼 차이가 안 있겠느냐, 뮤2, A2만큼 차이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1, A2, 또 다음에 소문자로 보통 나타내거든요. A3 이런 것들을 주효과라고 합니다. 효과. 자, 효과. 자, 누구의 효과? 강호동의 효과, 박명수의 효과, 그 다음에 유재석의 효과. 이만큼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검정을 해봅니다. 검정. 자, 귀무가설에서 자, AI는 제로이다. 이 말이 뭡니까? AI는 제로다. 이 말이 A1, A2, A3가 있는데 A1, A2, A3 그런 것들이 제로다 이 말이죠. 제로가 되면 이 뮤나 같다는 이야기죠. 즉, 이 뮤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AI만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로가 되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뮤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아이고 강호동이 만드나 박명수가 만드나 유재석이 만드나 어차피 뮤다 이 말입니다. 그죠?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되죠? 그 다음에 H1은 AI가 자, 제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러면 강호동이 만들면 확실히 강도가 높아지네. 하하가 만들면 확실히 강도가 낮아지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을 적자면 자, 효과가 이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검정의 기준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그 가설이고, 알파는 5%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 뭘 가냐 하면 통계를 해야 돼요. 통계량이죠. 통계량. 아시잖아요. 공업통계 왔으니까 듣고 오셔야 됩니다. 공업통계 안 듣고 지금 실효계획법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당장 공업통계부터 보시도록 합니다. 자, 통계량. 이 통계량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기강력, 그 다음 표값 보고 타점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뭡니까? H1을 채택할지 H5를 채택할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통계량은 실험계획법에서 통계량은 무엇으로 하냐면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분산 분석. 자,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이 분산 분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 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얼마나 쉬우냐면 쉬워집니다. 실제로. 분산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 표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아노바 테이블. Analysis of Variance.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우리는 아노바 테이블, 아노바 표라고 합니다. Analysis of Variance. 이렇게 됩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분산 V는 n-1분의 라지 S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거는 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x2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x24 데이터죠. 그죠? x24. 그러면 임의 xij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얘는 자, 이 뮤를 기준으로 해서 AI 하필이면 얘는 지금 유재석이 만든 칸에 있죠. 유재석이 만든 효과만큼 뮤하고 달라져 있을 것이다. 뭔가 비틀어져 있을 것이다. 이 뮤에 비해서 유재석이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우리 관리도에서 보면 우연원인 있죠. 우연원인. 그런 것과 비슷한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또 들어가. 어떤 알지 못하는 오차가 들어가서 또 뒤틀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EIJ라고 합니다. EIJ. 자, 그래서 임의 데이터 XIJ, 이걸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구조식. XIJ는 이 뮤에서 유재석이 만든 것만큼 달라져 있을 것이고 오차, 내가 알지 못하는 오차만큼 또 달라져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 이제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요것도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거는 어떻게 구조식으로 나타내? 자, XI 도트바가 되겠죠. XI 도트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평균은 역시 뮤로부터 시작을 해서 뮤 더하기 AI, 즉 어떤 사람이 만든 것만큼 비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잘 보시죠. 이 I 도트바로 나타내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얘는 각각의 데이터, 각각의 어떤 오차항이고 얘는 평균, 즉 여기에 따르는 평균의 오차만큼 뒤틀어져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 나타냅니다. 이걸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구조식. 말되죠, 그죠?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론 배치법 보고 계십니다. 이론 배치법. 자, 우선 책을 한번 봐요. 책을. 제2절 이론 배치법 개요. 이 이론 배치법 잘하고 나면요. 이원 배치법 쉬워집니다. 이론 배치법을 잘해야 돼요. 이원 배치법 쉬워지고 3원 배치법, 다원 배치법 넘어가면서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수업을 좀 늦게 하고 있는 편이죠. 제가 원래 좀 말이 빠르거든요. 자, 개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치에 대해서 한 개의 인자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실험계획법이다. 자, 인자. 여기에서 인자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인자가 배치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이원 배치가 있는데 이원 배치는 자,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강철로 만들었을 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온 데이터, 요렇게 나오는 데이터, 요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원 배치인 거거든요. 자,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눈치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한 개 인자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쓰이는 실험계획법이다. 자, 다음 특징, 결척치가 생겨도 앞에 나왔어요. 결척치 생겼다. 이 결척치 생겼다. 이 말 무슨 말이죠? 내가 강호동이 이거는 이제 없는 거고 동그라미 이거는 이원 배치고 반복이죠. 반복만 지금 있는 상태인데 강호동이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이렇게
세 번째 반복하는 거를 결착체가 생겼어. 뭔가 못 만들었어. 그럼 뻥 비겠죠, 이 수치가. 그러더라도 이런 배치법, 이걸 이런 배치법이라고 하죠. 이런 배치법, 우리 이런 배치법. 왜 이런 배치법이냐면 사람만 배치됐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또 옆에 재료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면 이제 이온 배치법이라고 했고요. 이런 배치법에서 자, 이렇게 뻥뻥 비는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배치법에서는 무시하고 그냥 합니다. 결적지가 생겨도 상관없으므로 반복수가 모든 수준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얘는 반복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됐잖아. 얘는 뭐 5번 됐잖아. 그죠? 그렇게 돼도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준수와 반복수에서는 큰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수준수,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한 2수준에서 한 6수준수, 반복, 이런 것들인데,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3번, 완전히 랜덤화된 실험을 행한다. 즉, 완전 임의배입법이다. 완전히 랜덤화 되었다. 여기에 강호동을 세워도 되고, 여기에 강호동을 세워도 되고, 여기에 유조색을 세워도 되고, 이런 이야기죠. 반복을 몇 번 해도 되고. 2점이 데이터의 구조. 자, 이런 배치 잘 하셔야 됩니다. 다 알으셔야 돼요. xij. 자, 이 xij는 요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뮤에서 ai만큼 사람에 따라서. 자, 이 칠판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또 내가 알 수 없는 오차항에 따라서 이 ij만큼. 그죠? 자, 반복에 의해서는 값의 차이가 없으면 ri라는 것은 없다.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2.3 모수인자. 인자 A가 모수인자인 경우에 해서 분산 분석표가 벌써 쫙 나오죠. 그죠? 이 분산 분석표가 여러분들 품질 경영 시험 칠 때까지, 즉 2차 시험 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표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표예요. 자, 우선은 눈으로 한번 봅니다. 분산 분석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요인이 있다. 요인. SS가 있다. DF가 있다. Degree of Freedom. 자유도입니다. MS가 있다. mean square라고 해서 평균 제곱이라고. 평균 제곱. 평균 제곱은 뭔데요? V입니다. V. mean square 자체가 V입니다. V. 베어리언스예요. 베어리언스. 그 다음에 EMS가 있죠. MS의 기대치 expectation입니다. F5 통계량 값입니다. 통계량 값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통계량 값 어떻게 구한다? 분산 분석표로 할 거다 했는데 통계량 나오죠. 그 다음에 기각력이 F1-알파입니다. 1-알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F 통계량 값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아, 기각력이 있죠. 기각력 이게 F1-알파고 통계량 여기 찍히면 H1 채택, 안쪽에 찍히면 H5 채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라지 S'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변동이라고 합니다. 순변동. 자, 어쨌든 분산 분석표를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것을 해서 결국은 뭡니까? 검증하는 거죠. 검증. H, 자, 원이 채택될지 효과가 있다. 야들끼리, 즉 사람들 간에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결과치, 즉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안 그러면 아니다. 사람이 달라지든 말든 똑같다. 그렇게 되는 검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어떻습니까? 이론 배치법. 이론 배치법 별로 못 나갔어요. 별로 못 나갔습니다. 지금 책에서 얼마 안 되는데, 한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요것이 기초가 되어야지 다음 시간에 분산 분석표를 실제로 채워나가는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